몇 년 동안 AI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닭이 발견됐습니다. 의심 사례 가금류를 취급한 상인이 경북에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와 경상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른정당 대표 선수를 위한 경선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해훈,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4명의 후보가 참가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구시 주요 도로가의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반드시 3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최저층수 규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과의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의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습 시간이 제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 청정 지역을 지켜온 대구와 경북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금류 상인이 전통시장에서 마구잡이로 가금류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채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가금류 계류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 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계류장의 주인 A씨는 지난 5월 말 밀양의 한 농가에서 토종 닭과 오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 오리가 다른 가금하고 혼사가 됐으면 그 혼사된 가금들이 지금쯤 이제 대구처럼 임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계류장의 닭들이 폐사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경북 8개 시군 10개 시장에서 가금류를 계속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금류 거래 상인과 전통시장이 AI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토종닭 폐사를 상인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았고 전통시장이 감염된 가금류의 전국적인 확산 통로가 된 셈입니다. 취약한 지역이 역시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가축거래 상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현장 확인이 조금 소홀했던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7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700여 마리도 살처분했습니다. 또 대규모 농장 등으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기르고 있는 가금 농장에까지 확산되어 나가면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을 좀 세다 싶을 정도로 AI 청정 지역인 경북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는 A씨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 판매 등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AI 취약 지역에 제대로 허를 찔린 대구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가 AI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보수연대가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유일하게 10%가 넘는 득표율을 대구에서 기록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있는 만큼 바른정당에게 대구는 특별합니다. 보수의 텃밭에서 새로운 보수로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들은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의 보수 연대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친구들, 양박이라는 친구들을 설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치든 뭐하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미 홍준표는 설거지할 타이밍을 놓쳤다. 후보가 돼서 이 사람들 설거지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징계 풀어줬어요.
후보들은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구태 야당이 아니라 정책으로 심판받는 정책 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진짜 보수는 뭘 하겠다냐면 그런 이름만 있는 시장경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정한 시장경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제 품격 좀 높일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똑같은 정치하면은 우리 똑같은 구태 야당 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토론회에 참석한 4명 가운데 1명을 당대표로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혐오 시설로 가득 찬 한 마을이 있습니다. 채석장과 공원 묘지뿐 아니라 건축 폐기물, 음식물 처리 시설까지 둘러싸고 있는데 한 채석장이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석장과 공원 묘지로 둘러싸여 주민들 스스로가 혐오시설 천국이라고 자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시 남천면의 얘긴데요. 보도가 나가고 3년이 지났지만 경산시 남천면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혐오시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석장 3곳과 공원 묘지 3곳, 건축 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에 철길과 고속도로까지 통과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채석장 분진과 폭발, 소음. 2.5km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 정도라면은 실제로 자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사람 죽는 거지. 이건 뭐 사람 못 살아요, 이래가나. 그래 우리 자고 나도 아침에 차가 보호해요. 그런데 4년 전 한 채석장이 바로 인근에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반대 민원에 경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가 승소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업체가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토속 채취 허가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불허가로 인한 업체의 사적 피해보다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와 환경 훼손 등 공적 피해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남천면은 혐오시설의 천국 남천면이라고 하겠습니까? 본건 해결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남천면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 추구권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쟁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건 3만 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9만 평 정도의 채석단지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경상북도의 채석단지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성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등교 중이던 영주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A양을 납치해 달아난 남성을 오늘 오후 칠곡군 석저읍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치된 A양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가 훔친 SUV 차량을 몰고 영주에서 구미를 거쳐 칠곡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납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데 반대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최저층수를 제한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 얘긴데요. 그런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최저층수 규제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가 일제시대에 지은 건축물을 비롯해 낡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반드시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물만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구시는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건물만 지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손보지 못하게 돼 오히려 도시 미관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이다, 아름다운 가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90곳, 일반 미관지구는 17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모두 3.35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대구시의회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최저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곳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층에서도 작은 건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미모적인 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서민들은 그렇게 고층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는 이 규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말 이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최저층수 규제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경북 도의원과 공무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유난히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기존 자유한국당 독주체제에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단체장 도전 도공무원은 8명 정도입니다. 김장주, 우병윤 양부지사를 비롯해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윤위영, 박홍열, 오도창 부군수, 이병환 의회 사무처장, 김상동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도의원 역시 전체 60명 중 12명이나 단체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난히 많습니다. 3선 제한에 걸린 단체장이 많은 데다 도의원들의 존재감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간 연쇄 이동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비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보니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고 민주당도 집권을 한 만큼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 대 무소속 구도가 아닌 다자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약세를 틈타 대구, 경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젊은 유권자가 많은 구미, 경산, 경주, 포항, 안동을 중심으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당선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한편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예천군 호명면이 포함된 기초의원 지역구는 선거구 개편도 점쳐지지만 나머지 경북 지역의 선거구 개편은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 상생발전협력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시장 전 상인회장 54살 A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열 때 전달받은 상생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기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부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산 전체가 함몰되면서 비만 오면 산사태 위험 때문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 추진한 셀프 안전진단은 무효라며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굉음과 함께 산허리가 1.5km가량 쩍 갈라지더니 함몰돼 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 갈라짐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인근 광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지질자원연구원은 과채구를 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지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울진군청에서 추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안전진단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고 직접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 셀프 안전진단에 불과하다며 주민이 선정한 다른 전문기관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못 믿지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민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행정도 똑같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은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울진군이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 오면 무조건 불안하죠. 산자부 어디 직원 고위직에 있는 직원들 누가 부모들이 여와 계시면 이래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울진군은 울진군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안전진단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산자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상고기관인 상자부와 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열린 6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대구 MBC가 일자리 정책과 탈원전 문제 등 중요 이슈와 관련된 여론을 잘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개편으로 시작된 중고생들이 전국 곳곳을 탐방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인 다시 만난 세계가 청소년이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 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개인과외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학원과 같이 주거지 외부에 교습자 표시와 교습비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체외진단 기술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액세스 바이오와 3천만 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액세스 바이오는 고령군 쌍림 농공단지 6,600여 제곱미터에 말라리아 질병 진단 키트, 진단기기 연구시설과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7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의 총경 인사 발령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는 31명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구에서는 서부경찰서장의 박만우, 남부서장 양원근, 강북서장 박봉수, 달성서장 오한석 총경 등 16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해 새 임무를 맡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칠곡 경찰서장의 이병우, 고령서장 김준식, 안동서장 박영수, 포항 북부서장 박찬영 총경 등 15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경 민권연대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이자 공범인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임에도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해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경북대학생 3,0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 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총장 부재로 재정상 손해와 취업 불이익, 교내 분열 등의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 대구공항 이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군의군 소보 의성군 비안 후보지 유치위원회가 서명을 받아 오늘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이 국회 국방부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